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시스테이션 진행을 맡게 된 단국대학교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수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영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 진수영입니다. 저는 문화도시 천안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 간 협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천안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천안시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회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사회 문제의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안이고요.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사회 문제가 다를 거라고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천안시 사회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진수영 선생님께서는 발굴을 하셨을까요? 제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규정을 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천안시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라던가 지역 신문 기사를 도출한다던가, 혹은 광화문 1번가, 세울 전자민원 창구 등을 활용해서 천안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사회 문제는 어떻게 발굴이 되었을까요?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민원 창구, 광화문 1번가,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천안시의 사회 문제를 크게 1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것들을 대분류로 선택을 하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교통 문제의 경우에는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문제 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안시 소재의 대학생으로 입장으로서 안서동에 대학교가 정말 많아요.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이 방학만 되면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도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정말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걸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저희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뤘고요. 뿐만 아니라 도농격차 문제라는 것도 다뤘습니다. 그러면 도농격차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조금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개발이 많이 된 상대적으로 서북구부터 동남구의 목천, 병천 이쪽 읍면 지역은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간의 격차를 도농격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사회 문제가 18가지가 발굴됐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보도블럭을 다 갈아엎는다. 혹은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 시민들이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쳐줄게 라는 식의 일반적인 주도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이 끊기면 중간에 그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문화적인 해결 방안이라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예술, 미술, 음악 요 정도만 이제 좁게는 문화의 영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음식,
혹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영역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천안시의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은 그냥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던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참여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소극적으로는 단순히 주최되는 혹은 개최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대로는 내가 직접 공급자가 되어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혼재되는 현상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은 개인이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또 혹은 다른 방안으로 문화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다던가 혹은 현물 지원이나 장소 제공 이런 것들도 참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자이지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제가 문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연구실에서 있었고 저희가 만난 지 12시간, 헤어진 지 12시간 만에 또 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연구 또한 시민들이 조금 더 삶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또한 넓게 보면 문화를 공급하는 걸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해결 방식과 다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문화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존 해결 방식의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이고 예산이 끊기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문화의 경우 즉 아트와 같은 미술, 기타 등등의 문화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문화, 컬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투입 없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결국에는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하게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천안시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사회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를 활용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모바일 게임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모바일 게임을 배우시고 손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폭넓게 보면 문화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사회 문제, 즉 노인들의 소외 문제라던가 외로움을 증가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소외라는 천안시의 사회 문제를 모바일 게임이라는 그런 광범위한 문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그런 사례로 보면 될까요? 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주들과 교류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전화를 하면은 할머니 저 학원 가야 돼요. 라던가 할머니 저 바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과자 달리기 게임이라던가 동물 팡 게임을 이제 알려드림으로써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게임을 향유했던 시간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 나 지금 시간 되는데 할머니 같이 게임 할래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맥락으로 한 가지 더 사업을 말씀드리면 역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쿠킹 클래스에 관한 사업이었는데 저도 할머니가 있지만 자주
할머니랑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바스, 파스타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직접 들어가서 소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벽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차원에서 직접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그 배우신 레시피를 집에 가셔서 공유하고 또 다른 대화의 소통의 장이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 접근은 노인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한 효과로 공동체가 다시 결속이 강화된다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문화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천안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로 해결이 가능할까 싶은데 혹시 그런 사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문화가 만능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접근법을 통한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사회 문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도출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를 문화를 통해서 정거장을 예쁘게 만든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관주도 형태로 넘어가서 관주도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 방법과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차 문제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10분에 한 대씩 와야 되는 버스가 5분에 한 대씩 와야 되는 버스가 20분, 25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면 주변 환경이 예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천안시가 버스 회사들과 직접 얘기를 하고 당신 회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천안시 측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혹은 당신의 버스 회사가 이러한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칭찬이 접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측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와 동시에 예쁘게 정류장을 꾸며놓는다거나 버스 내부를 예쁘게 활용해서 꾸며놓는다거나 하면 시민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제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결 방식 말고도 혹시 또 다른 해결 방식이 있을까요?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란 다자간 협력을 의미합니다. 기존 경우에는 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시민과 국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시를 구성하는 그 시 내에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관련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협업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체계에 마찬가지로 문화를 접목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계속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는 증거겠죠. 리어카를 소지하고 폐지를 준비한 노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협력 체계에서는 리어카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학생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GPS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노력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노인들이 지나다니는 상권의 상인들 또한 광고를 줌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업이라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물건 하나를 더 팔고 우리가 더 좋은 이미지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다시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제 필요 없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는 물품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의 그 방화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업복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쓰레기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러한 작업복들을 다 모아다가 예쁘게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뭐 가방으로 변신을 시킨다던가 동전 지갑으로 변신을 시킨다던가 이러면 결국에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그 수익을 거두면 이제 사회적 기업 측에서 다시 소방관들의 삶의 질을 또 뭐 복무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또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인센티브를 면접 과정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를 들었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도시 천안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몇 가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 천안의 주체는 나는 소비자니까 소비만 해야지, 나는 공급자니까 공급만 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가 되는, 그래서 주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에는 변하는 게 없겠죠. 반면 이제 기관 측, 정부 측에서는, 천안시 측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 간, 계층 간을 어우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럼 결국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여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 하면서 위축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노인들을 한정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고 천안 시민이 모두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에 본인들 회사의 로고가 박힌 현물을 지원해 준다거나 장소를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본인 그 기업의 기술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조금 더 풍성한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도시 천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주체가 다양하니까 주체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토대로 진흥원 혹은 기관 측은 그런 피드백을 토대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로는 천안 시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았을까요? 아니면 무관심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300명 중에 여러 가지 문항 중에 23.5%가 자원봉사 영역에 참여를 하고 싶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그 밑에 부가적 설명에 아쉬운 점은 홍보가 덜 돼서 나중에 하려고 봤더니 기간이 지났다.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측면에서는 관주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주체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시민, 기업, 관,
대학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도시는 문화산업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흥원 혹은 관 측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이러한 문화 창업자들이 다시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이클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대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내부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정말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하니 스펙 혹은 가산점에 목을 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는 인증제를 만들어서 상장 같은 걸로 증명을 해줄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관련 프로그램 혹은 관련 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하면 조금 더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에는 학생도 있지만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같은 대학원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인적 자원을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면 교수님들은 강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저 같은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훌륭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도는 결국에는 관이 합니다. 그러니 계층이 모두 다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급자, 주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혹은 모든 계층이 혹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천안시 사회 문제를 발굴을 했으니까 문화적인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하셔서 그거를 실제로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시켜서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더 나은 천안시로, 문화도시 천안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도시 시스테이션에 참여를 하셔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끔씩 이 동네를 오고 가면 안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아마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개방이 되는 곳이죠, 이곳이. 그러니 혹시 들리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시민과 관 혹은 대학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진수영 선생님과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